건물 분야 쪽은 전기까지 포함한다면 한 50% 이상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8년 안에 건물 분야의 에너지 소비량, 탄소 배출이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소비량을 반 이상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파트면요, 아파트에 있는 고층, 1층, 3층, 5층만 살고 나머지는 다 불을 꺼야 됩니다. 난방도 안 하고 전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2천만 가구 중에 1,000만 가구가 에너지를 안 쓰면은 반을 주는 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럼 뭐가 있지? 건물 분야는 거의 10% 이하로 떨어뜨린다 그러면 실제 40%, 50% 정도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 건물의 반은 다 제로 에너지 건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시면 또 세 번째 얘기를. 세 번째, 한국의 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 가지고 요거 한번 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한국의 탄소 중립과 관계된 건데 의외로 우리가 어떤 목표로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는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 그림 이제 보시면요. 배출량이 이제 여기 100만 톤인데 기준도가 2018년 기준으로 합니다. 2018년, 2017년이 박근혜 정권 넘어가서 2018년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첫 해죠. 그때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때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7억 2천만 톤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 보세요. 전환이 뭐냐면 전력 하는 거죠. 발전하는 거. 이게 2억 7천 산업, 포천, 철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수가 있고 산업 부분이 이제 2억 6천 되니까 보세요. 7억 2천에서 5억 2천이 발전하고 산업 부분이에요. 몇 프로예요? 7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국식의 산업 부분이 들어간다면 전환 저 부분에서 석탄이 없어지고 산업 저 부분에서 자동차 산업하고 조선소 산업이 다 문을 닫아야 그래서 건물하고 수송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건물 부분 52%고 수송 부분은 이제 자동차이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거 수송 부분이 이제 5천만 톤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배출량의 지금 10%가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죠? 건물 부분이. 근데 이거는 직접 배출량만 이렇습니다. 직접 배출량이 뭐냐? 내 건물에서 직접 배출하는 거. 네. 건물에 직접 배출하는 게 뭐 있죠? 네, 가스죠, 가스. 가스가 연료가 와서 거기서 연소작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천연가스예요, 거의. 난로 연탄 때는 몇 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5천만 톤이 이제 건물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게 천연가스로. 그 다음에 이제 전기는 전환 부분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환 부분에 2억 6천만 톤 등에서 약 한 6천만 톤 정도가 건물에서 쓰기 위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부분은 실제로 배출량 면에서 보면은 약 1,000만 톤이 되는 거죠. 1억 톤이 되는 거죠. 그죠? 1억 톤 정도. 그러니까 한 10%는 넘죠. 20%? 건물 분야가 그렇고 수송이 이제 9,800만 톤이죠. 9,800만 원인데 여기 수송은 이제 배도 있어요. 선박,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자동차는 지금 전기차로 바꾼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NDC를 이렇게 보면은 NDC의 우리가 2030년이면 지금 22년이니까 8년 후에 목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배출량 전체 배출량이 40% 주겠다고 했어요. 40%. 전환 부분, 발전 부분에 의해서 44%를 줄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석탄을 다 줄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풍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는데 풍력하고
원자력은 서로 치고받아요. 예전에는 풍력이 갔으니까 그 간 부분이 원자력이 뺏겼다고.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풍력 분야를 원자력이 가져왔어요.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3, 40%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아마 석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천연가스죠. 천연가스가 남아있는 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부분은 이제 33%를 줄인다는데 이거는 천연가스에 대한 것만 세량함으로 실제 건물 분야 쪽은 전기까지 포함한다면 한 50% 이상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8년 안에 건물 분야의 에너지 소비량, 탄소 배출이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소비량을 반 이상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파트면요, 아파트에 있는 층, 1층, 3층, 5층만 살고 나머지는 다 불을 꺼야 됩니다. 난방도 안 하고 전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천만 가구 중에 1,000만 가구가 에너지를 안 쓰면은 반을 주는 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럼 뭐가 있지? 건물 분야는 거의 10% 이하로 떨어뜨린다 그러면 실제 40%, 50% 정도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 건물의 반은 다 제로에너지 건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 옆집 건너서 하나씩. 지금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단지가 8년 안에 제로에너지 건물로 반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얘기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거네. 말도 안 되는 목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예측 분야는 어느 부분이냐면 이게 정치 영역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9척, 18척 가지고 300척을 했을 때 엔지니어로 보면은 안 되죠. 싸움하면 안 되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분야이고. 또 목표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렇게 앰비셔스하게 잡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표의 내용이 무엇인가? 전환, 산업, 건물 이렇게 봤을 때 전환하고 산업이 70%인데 저걸 반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40%를 줄이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봐라 이거 줄이려고 그러면 원자력 없이 어떻게 줄일래? 아주 쉬운 목표라고 이건.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 원자력이 안 올 줄 알았나? 원자력은 워낙 위험한 거니까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자력은 떼고 생각했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환경교육에서는 아이들 보고 한글극일 하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풍력 발전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독일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하다못해 독일 연구소 사람들 불러다가 강연을 해요. 독일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거는 스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따라갈 곳은 따라가야지.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수치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수치 그대로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아니 전 원자력을 다 하고 그다음에 좋아 풍력 발전을 한다고 쳐서 다른 걸 줄인다고 하면 저 가스 분야 쪽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다음에 직접 배출하는 거, 자동차 테슬라 덕에 전기차가 이렇게 됐고 우리도 아이오닉 현대 아이오닉 있으니까 모두 전기차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모빌리티 분야이고 건물 분야 난방 천연가스니까 저거는 히트펌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전기도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목표는 국가는 전기만 깨끗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풍력이 됐든 원자력이 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전기차 시대가 왔고 전기차가 될 거냐? 이제 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타는 차. 테슬라는 4인용 승용차잖아요. 근데 모빌리티의 진짜 이건 물류와 관계된 거예요. 물류. 짐을 옮기면서 그 산업이 움직이는 그 역동성을 가지게 하는 거는 수송용 차란 말이에요. 수송, 운송용. 그게 이제 그게 다 되면 시대가 바뀌는 거죠. 옛날에 마차 타고 했던 데를 이제 내연기관이 대체했듯이.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이 전기차를 또 내놨어요. 이렇게 모양은 그런 테슬라인데 사실 이게 수소차냐, 수소 전기차냐. 어쨌든 테슬라도 뭘 내놨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2017년에 트럭을 언베일 하겠다 뭐 하면서 막 했어요. 1918년. 지금 이거는 상용화돼서 지금 나오는 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리튬이온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리튬이온 방식에서 차는 어떻게 되냐면 3년 정도 타잖아요. 택시를 만약에 지금 택시가 아이오닉이 있어. 3년 정도 지나면 그 배터리 갈아야 됩니다. 배터리가 용량이 70%까지는 남아 있어요. 3년 지나도. 그렇지만 얘가 시동 걸 때 어차피 차가 움직이려면 150kW, 150마력이 하나 딱 돼야 되거든. 근데 얘는 충전기는 이게 점점 사용할수록 용량이 줄어요. 못 가요. 시동을 걸어도 못 가. 시작을 못 간다고. 그럼 얘는 갈아야 돼. 엔진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내가 포니가 20년을 가는데 엔진 바꿔대는 거 듣고 있어요. 엔진을 바꾸는 거예요. 심장. 자동차의 심장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3년 지나부터 막 쏟아져 나오겠죠? 폐배터리. 그래서 나온 게 폐배터리를 사용해서 건물용 ES나 발전용으로 하자. 재활용 이런 산업이 될 거다라고 해서 SK에서 사스라든가 그런 서비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배터리를 현대자동차가 썼어. 그 다음에 3년 지나서 나와. 그걸 다시 잘 털어가지고 건물용으로 쓰자. 발전용. 자 그러면 얘가 그래도 되지 않냐. 다가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충돌이 있던가 뭐 하면은 얘는 못 써요. 그러니까 리유즈 하는 방법이 있다고. 까가지고 다시 톡 털고 할 수도 있고 검사를 해가지고 얘는 잘못 썼다가는 불나. 리튬이온은요 한번 불나잖아요. 못 꺼요. 얘는 다 탈 때까지 내버려둬야 돼. 그게 끄는 방식이에요. 얘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다 위험하지만 LPG도 뭐 던지면 터지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쏟아져 나왔어. 쏟아져 나온 거를 그 중에서 몇 프로는 또 다시 써. 그 중에 10년 정도 지나면 얘네들은 또 버려야 돼. 어디다 버릴 거냐.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나왔어요. 테슬라도 있고 아이오닉도 나와 있고 과연 이걸 다 대체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배터리를 이런 수송용차 한 10톤, 20톤짜리 물류를 옮기는 데다가 내가 하겠다면 그 배터리가 몇 개냐고. 배터리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이 안 돼 사실은. 그걸 하겠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고 저는 일론 머스크 믿질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도박하는 사람. 그걸 받쳐줬죠. 미국의 개미들이. 미국의 진보 세력이 두 개 있어요. 금융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헐리우드에 있다. 쪽 양쪽 사이트.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차에 대한 거는 봐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에너지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의 진짜 예인데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가 하나 있어요.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건물이 있는데 한 3,000평방미터 되는 건물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 옆에 같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얘네가 240kW짜리 한 200마력 정도 되는 거죠. 사이즈 이것도 작죠. 이 자동차가. 근데 그 에너지 쓰는 거는 제로 에너지 건물이에요.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는 거의 보통 건물의 10분의 1을 쓴단 말이죠.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으로 미래형 주택. 이게 오세훈 시장이 기획해서 만든
260억 투자하는데 자동차가 더 많이 들어요. 자동차가 240, 서울에너지센터가 100. 우리가 그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파트가 한 동이 이거랑 맞먹냐? 이게 이제 2010년, 20년 그 에너지 드림센터의 그 전력 프로파일인데요. 여기 점 찍혀 있는 게 전기버스 충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왜 갑자기 튀지? 뭐 이런 게 어딨지? 사고인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한 달, 이게 많이 쓰질 않으니까 1년에 한 3, 4번씩 충전을 하거든요, 전기버스. 그때 만약에 실제 건물에 피크하고 둘이 맞아지는 순간에 하면 이렇게 팍 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마을로 생각해요, 마을. 마을이, 우리가 이제 50%를 줄이는 건물이 돼가지고 다 제로에너지 건물이 됐어. 그리고 이제 버스도 다니고 승용차도 다니고 그래. 충전을 딱 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예측 불허한 상태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망은, 한국 전력망은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 OECD 중에서 가장 새로운 기술로 만든 거예요. 한국의 전력망이. 그래서 중앙집권을 해더라도 잘 돌아가요. 문제는 뭐냐? 한쪽에서 문제가 되면 전체로 다 문제가 생기는 망이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영국도 이제 그걸 없애고 스마트 그리드를 한다고.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 우리가 풍력이 돌아가고 안 돌으면 수요가 안 맞을 때가 있으면 이게 블랙아웃이 되잖아요. 블랙아웃은 내가 공급이 적어도 나오고요.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도 또 나와요. 둘 다. 제주도가 그래서 풍력 발전이 많아지면 스톱시키잖아요. 그걸 우리가 커테일먼트라고 합니다. 그런 거 수시로 생기니까 미리 예측을 막 해야 되는 거야. 얘가 해가 뜨기 시작해. 그러면 태양광도대 사람들은 안 써. 그러면 한 이틀 전부터 해가지고 미리 조정을 다 해야 돼. 그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력망이 다 갈아야 돼요. 국가를 만드는 것과 같은 형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 있잖아요. 학교에 컴퓨터가 있으면 한 5년 쓰면 다 바꾸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 전력망도 몇 년 지나면 그 지역에 전봇대 있는 거 다 치우고 새로 해야 돼요. 변압기가 오래되고 하면 터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바꾸면서 가는 거라고. 그 영국이 슈퍼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 것이 이 정책이 나오면서 영국 전체가 어떻게 무탄소 할 거냐 하면서 첫 번째 한 게 망의 현대화예요. 그럼 50년 계획을 한 거예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50년 동안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한 거죠. 그걸 같이 해서 지금 석탄 발전소 없애면서 망 바꾸는 거. 지금도 해, 지금도. 그걸 해야 돼요. 한국이. 근데 한국의 전력망은 영국 거보다는 50년 더 젊거든. 영국은 1890년대부터 전력이 시작을 했고, 우리는 1960년대 한 거니까. 그러면 쓰던 가방을, 더 새로운 가방을 해서 이걸 버리고 이걸 하겠다고? 그 정책이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정책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나온. 그랬죠. 좋죠. 좋은 거 더 좋게 해서 국가 경쟁력 높게 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고. 자, 그러면 전기버스도 있고 저기 다 들어와. 다 무탄소야. 전기는 풍력 발전으로 돌릴 수 있어. 이 제주도 앞바다를 다 해가지고. 그럼 됐잖아. 이거. 변압기 하나하나마다 다 발전해야 되고 AI가 장착이 돼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언제 얘기냐고. 이거를 2050년까지 하겠다는. 그 전에 50%는 줄여야 되니 2030년에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력망이고, 그다음에 건물에서의 냉난방 힙펌프를 많이 얘기를 해요. 힙펌프. 그래서 유럽에서는 힙펌프가 재생에너지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똑같이 혜택을 받고 인센티브도 똑같아요. 힙펌프라는 게 뭐냐? 힙펌프라는 건 뭐냐면 전기를 일을 받잖아요. 쉽게 받으면. 그러면 그 전기를 가지고 이 모터를 돌려요. 컴프레서라고 하는. 그러면 냉매 가스가 연결되는 폐쇄된 반에 압력을 높인다고. 그럼 기체가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 높아져요.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 아시죠? 모든 밀폐된, 예를 들면 이런 공기 안에
이 공기가 차잖아요. 이 공기를 꽉 눌러. 꽉 누르면 최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부 이 공기의 온도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냉면가스 옛날에 프레온 가스잖아요. 그 반응이 빠른 가스가 있다고. 압력을 높여. 그냥 뜨거워져. 그걸 가지고 외부의 차가운 공기랑 열교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넣어도 3이라고 하는 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킬로와트로 보면은 100kW 넣었는데 300kW의 열을 만드니 와 이건 어떤 열을 만드는 거네. 이거는 보통 보일러는 열을 때우면 효율이 100% 이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손실이 있으니까. 그게 0.9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열을 만드네. 3.0이라는 게 나와요. 그걸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코에피션트 오브 퍼포먼스라 해가지고 성능 계수라는 말로 달리 얘기를 한다고. 3.0? 와, 3배.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가 풍력발전소에 온 거라면 야 이거는 재생에너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지열 힙펌프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열 안에 있는 지열을 이용하는 게 그게 아니라 전기를 들어오는 게 풍력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열을 만드니까 야 이거는 재생에너지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인정을 한 거죠. 한국도 이게 된다는 얘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사 나오면은 아주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있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전데. 그러니까 유럽은 가능해요. 왜냐? 유럽의 바깥 기후는 그래 봐야 마이너스도 안 되고 위로 올라가 봐야 30도가 안 돼요. 이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힙펌프의 원리는 여기서 그림이 나왔듯이 외기 80%가 들어오는 외기의 열을 활용한다는 거거든. 한국은 어떠냐면은 한국 지금 날씨가 어떠냐 마이너스 13도 이건 좀 주말 가면 17도까지 내려가요. 그럼 실내 온도 유지하고 싶은 거는 23도라고 한번 하자. 그 차이가 얼마냐? 40도 가까이 되죠. 그죠? 이거를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술이 좋아져서요. 괜찮대요. COP도 괜찮고 LG에서 좋은 것도 나오고 삼성도 좋은 거 나와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김 박사님 잘 모르시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름하고 겨울의 부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내가 겨울용으로 해놓잖아요. 여름에는 안 돌아가는 거지. 돌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더 많은 거를 여기다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여름에는 더 많이 쓰겠죠. 성능이 좋은데 뭐. 아마 5월달부터 에어컨 틀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힙펌프가 겨울용으로 맞췄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름용으로 해야 되겠네? 비싸니까. 왜냐면 2배로 해야 되잖아. 여름용은 한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겨울에 모자라. 보일러가 또 필요해. 이게 장사가 되겠냐고, 이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예요. 굉장히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물이 돼가지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차갑고 뜨거운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 건물들이 다 제로에너지급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30년까지 전국의 건물이 반이 제로에너지급으로 되면 된다. 기술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렉트리피케이션을 해가지고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의 내용은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않고 지금 하던 대로 해서 아낄 건 아끼고 해서 뭐 가보자. 그런데 그러니까 산업하고 발전은 국가가 하는 거라고 치고 국가가 이제 알아서 할 거니까 석탄 발전은 없게 되면 없는 대로 큰 돈 들어갈 거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거 혹은 지자체나 이런 데서 배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 에너지 부분에 도로 수송 부분, 자동차, 그다음에 상업, 공공, 가정 이건 건물이에요. 근데 이 보면은 공공 가정은요 한국이 희한하게도 가정의 에너지는 더 계속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저기 부산 어느 도시 때 도로 수송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가정은 완만하게 내려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들이 점점 적어진 거예요. 아파트가 일반 단독 주택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좀 줄어들어. 공공부문은 이제 막 규제들이 들어가고
공공건축물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늘어나는 게 뭐냐? 이 상업 부분이에요. 민간 부분. 민간 부분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에너지 절감 운동도 하고 하니까 지금 하던 대로 가면 203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업용 부분이 한 60% 가까이의 배출이 될 거라는 거죠. 웬만한 도시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공공은 얼마 되지도 않고 가정 부분은 그래도 지금 재건축 이런 거 들어가면은 건축법상으로는 에너지 열성능이 높거든요. 신축을 하면 할수록 가정 부분의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가고 상업 부분이 이제 60%가 이제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을 이제 잡아야 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거냐?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직간접 다 합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만약에 큰 덩어리를 다룬다면은 산업 부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산업 부분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수소 얘기 자꾸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소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지금 석유화학 그 공단이 있고 이런 데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이용해 가지고선 탈탄소화 하겠다라는 게 국내 이제 화공업계의 입장인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해야죠. 가능하다고 해야지 돈도 받고 또 뭘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럼 안 그러면 어떻게 해? 다 폐쇄해 버리냐. 재밌는 게 뭐냐. 영국은 자동차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라질 거였다고. 그런데 탄소 중립 얘기하면서 산업 부분 30% 줄이겠어요. 자, 그러면 저게 많이 포항제철이 많이 됐으니까 포항제철 한 반을 잘라버리냐. 거기에 딸린 일자리들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신 분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분들을 풍력발전소 만드는 풍력발전 만드는 제조업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기계쟁이는 이것도 기계, 이것도 기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산업전환을 하면 됩니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나머지 문제, 이 도로수송, 상업, 공공 이 분야에 대한 것들. 도로수송은 이제 아마 뭐 전기차로 간다면 되고 만약에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있다면 그렇게 된다고 치고 그럼 건물 분야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분야는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천연가스에 대한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해답을 얘기하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하려면 어차피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분야는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가서 낭떠러지 되는 거 이런 거. 근데 뭘 모르고 자꾸 간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전문가 그룹끼리의 얘기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공, 실패 확률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리더가 국민들이 그 리더를 믿고 따라서 간다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제가 뭐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에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아까 얼핏 지나가시면서 이제 석탄을 떼도 탄소 포집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기술이 좀 어느 정도? 의외로 그렇게 됐죠. CCUS라고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제가 아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CCUS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포집해서 땅에다 묻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저도 못 봤어요. 어떻게 가스를 어떻게 합니까? 가스를 안 하고 이게 광물화 형태로 이렇게 고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가 뭐냐면 그러니까 석탄 발전에서 이게 가스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 CO2만 이제 축출해내서 CO2하고 수산화 나트륨하고 합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게 나와요. 중탄산 나트륨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쉽게 아는 베이킹 소다예요. 베이킹 소다가 그건데 베이킹 소다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게 소화제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을 끄는 쓰기도 하고, 이렇게 뭐 물건 이렇게 뭐 쓰잖아요. 이렇게 닦는 거 그런 거에 많이 써요. 이게 그 흥미롭게도 그 베이킹 소다를 800만 톤인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는데 그 중국애들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CO2하고 수산화트륨을 합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산을 나가면 이게 쭉 나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걸러내잖아요. 미세먼지도 걸러내고 이제 장치도 있다고. 그걸 걸러내서 수산화트륨 합쳐서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동서발전이나 이런 남동발전에서도 자기네도 바지를 한 게 또 있고. 근데 이제 석탄 발전, 만약에 석탄 발전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광물화된 거를, 뭐 예를 들면 옛날 석탄 광이 큰데 아니면 석유 시추한 곳에 지형 안에 뭐 많이 구멍이 뚫렸나 봐. 거기다가 이제 담겠다는. 네. CCS 자체는 여러 가지 앞으로 가야 될 게 많지만, 저도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고,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아요. 천연가스는 나오는 게 만약에 개질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석탄보다 훨씬 더 순수한 CO2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CO2가 아시잖아요. 콜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 CO2예요. 그 다음에 비어, 맥주, 그 탄산음료 이게 다 CO2잖아요. 먹은 CO2, 순수 CO2. 우리는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한. 나는 웃긴 게 그러면 CO2는 옆으로 이렇게 봉배로 담을 수도 있다고 치고 이거를 저 맥주에서 팔고 맥주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지구를 위해서 우리 맥주를 다 끊어버려 사이다도 먹지 말고 그렇게 가는 것도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은 기술은 있더라고. 그리고 하는 중소기업의 이제 프로세스 제가 직접 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석탄은 어차피 강보라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지금 그래서 한국이 재밌는 게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났어요. 이게 연료전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늘어났는데 연료전지 발전이 왜 늘어났냐면은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발전 분야의 석탄을 없애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분야를 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야 이거는 더러운 탄소 중립의 감축에 전혀 도움을 하지 않는다. 왜냐 봤더니 그냥 LNG 가스 터바인 한 거랑 연료전지랑 같더라. 배출한 게. 근데 뭘 못 봤냐면은 이게 연료전지나 이쪽은 어떠냐면 열을 생산을 해요. 같이. 그 열을 빼가지고 쓰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지. 발전하는 분야만 비교를 했더니 얘도 1kW 만드는데 들어가는 나오는 배출량이 작진 않으니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열로 나오고 열로 안 쓰니까 난로를 안 써서 가스가 안 썼잖아.